네, 이어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 톡톡 시간입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돌봄과 관련한 소식 준비했어요. 네, 초저출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네, 해가 갈수록 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해졌냐면 1971년 출생아 수가 102만 명이었는데요. 2021년 출생아 수가 26만 명이더라고요. 음, 이게 50년 만에 출생아 수가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예, 뭐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거의 100만 명에 육박했던 출생아였는데 네. 이렇게 수치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많이 와 닿습니다. 말씀하셨던 합계 출산율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네, 이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데요.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한 값이며 또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적인 지표입니다. 예, 이 합계 출산율이 높을수록 한 여성이 출생하는 자녀 수가 많다라고 볼 수 음, 있는데 최근엔 혼인 감소 등 이 출산에 미치는 요인들이 변화에 따라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77로 한 명대 이하로 떨어졌고요. 예,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음. 역대 최저 합계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1이란 뜻은 여성 한 명당 그 평생 동안 출생하는 아동 수가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가임 여성 한 명당 그러니까 출생하는 아이가 채 한 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예. OECD 37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이런 영명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800여 개 어린이집이 폐원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대로 간다면 이제 가까운 2025년에는 대한민국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인구 문제는 이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과 기업, 사회 공동체 전체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는 인구 절벽 시대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게 단순히 사람이 적어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음. 이 뭐 사회 경제, 국방 뭐 이 다양한 부분에서 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CBS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CBS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CBS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 해피 버스케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 돌봄 국민 운동 캠프를 출범하는 한편, 최근엔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현실적 과제와 또 해결 방법을 모색했고요. 후속 세대를 위한 2022 대한민국 인구 포럼도 개최했습니다. 포항에서는 지난 화요일 연예계의 대표 다둥이 아빠, 6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가수 박지연님을 초청해 음. 라이브 공연과 육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 강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6남매를 낳게 됐는지부터 음. 실제로 이 6남매를 양육하는 아빠로서 그 순간순간 삶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육아 경험이 없는 저로서도 굉장히 또 공감할 정도로 아. 재미있는 이야기였고요. 예. 또 이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가 들어도 좀 좋을 법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박지연님은 6남매를 양육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는데요. 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원래부터 이 6남매 음. 다자녀 계획이 있었냐고 네네. 물어봤는데 박지연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남매 아빠 VS의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문화 안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건 계획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아내가 말하길 내가 이렇게 아직 건강하고 또 출산할 때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나이는 아직 젊고, 그리고 크게 우리 재정에 큰 문제 없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자기도 건강하고 더 낳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자기는 느껴졌대요. 자기의 그 건강함이 낳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대요, 마음이. 그래서 그때 이제 5째를 낳게 됐고, 그러면서 6째까지 아내가 원하게 됐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실제로 그 삶을 살면 다 거의 그렇게 마음이 더 낳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낳았을 때 경험을 했잖아요. 5째 낳고 싶네. 5째 낳았을 때 6째 낳고 싶네. 이 마음들이 너무 확실하게 경험치가 있으니까 6째 낳았을 때 또 7째를 낳고 싶을 거라는 마음이 너무 예상이 되니까
왜냐면 다른 것보다 그 삶은 더 당연히 7째도 낳으면 더 좋겠죠. 그거는 근데 정말 욕심이 있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욕심내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보단 이 아이에게 집중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네. 예. 자녀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콘서트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여성이긴 하지만 또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이 출산과 돌봄은 나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이 강연을 통해서 이 출산과 돌봄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 또 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의 얘기다라는 예, 걸 느끼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그 누구도 이런 사회 문제에 있어서 제3자의 입장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느꼈고요. 물론 육아가 힘들겠지만 그로 인해 행복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둥이 아빠 박지연 씨는 6남매의 양육이 마치 6명과 연애하는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일을 마치고 그 귀가하는 순간에도 아이들이 빨리 보려고 주차장에서부터 달려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사랑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네. 퇴근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집에 가서 지치면 안 되겠다. 같이 놀아줘야 될 아이들이 있으니까 지치면 안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사실 막상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 좋아요. 행복하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다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나이와 성별 다른 자녀들이 서로 친구처럼 지내면서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또 가정에서 이런 또 사회성도 길러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정책적인 혜택들도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다자녀 가구 출산 의료비 지원과 또 주거 안정 지원, 국가 장학금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이 있는데 우선은 이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3명 이상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한 경우도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5개 광역 시도는 아직은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선 이 자녀가 3명이어야 다자녀 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렇군요. 대표적인 게 공영 주차장 네. 무료 주차 네. 혜택들이에요. 네.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금 출생아동을 기준으로는 첫째 아동은 일시금 50만 원과 첫돌 축하금 50만 원, 그리고 둘째 아동은 월 10만 원씩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 원이 있고요. 셋째 아동은 월 15만 원씩 24개월과 첫돌 축하금 50만 원. 또 넷째 아동 이상부터는요. 월 30만 원씩 36개월, 그리고 첫돌 축하금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 때보다는 더 좋아졌네요. 그러니까요. 또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출생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경북 출산 축하 쿠폰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출산일 기준에 부모가 경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10만 원 상당의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 쿠폰이 예. 지급되고요. 또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4자녀 4명 이상 가정에게는 1인당 25만 원 이내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정말 좀 다양한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자세한 자료는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내년부터 또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2023년에 출산을 계획하는 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3년에 아이를 낳게 되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출산 지원금과 출산 축하금을 받는 것은 물론 또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부모급여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부모급여 처음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생소하죠. 예. 2023년 이제 출산 혜택으로 첫 시행이 되는 건데요. 이 부모급여는 2023년에 부모가 되는 모두에게 소득과 재산 등의 제한이 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가정 양육 중인 24개월 미만 유아에게 매달 30만 원씩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영아수당은 폐지가 되고 네. 이제 부모 급여가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출생 기준으로는 11개월까지 해당되는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월 7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또 이제 만 1세가 되면은 3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70만 원과 3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긴 하지만 2024년에는 금액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아동수당을 살펴볼 텐데요. 이 아동수당은 지금도 있는 예, 제도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0세부터 7세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급 기간이 1년 연장돼서 0세부터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 출산과 관련한 지원 사항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이런 혜택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다양한 그 사회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고민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그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바뀌는 정책들도 잘 살펴보시고 또 혜택도 잘 챙기시고 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함께 좀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 네. 해보게 됩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 톡톡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